엄마, 아빠, 요즘 손발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양말을 두껍게 신어도 발이 계속 차갑고, 장갑을 껴도 손끝이 시린 느낌.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같은 순간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건 부모님만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겨울만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으세요. 추운 계절이 오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왜 겨울만 되면 이런 손발 저림이 생기는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체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한 장기부터 먼저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자동으로 몸의 중심부로 혈액을 더 많이 보내게 돼요. 이 과정에서 손이나 발처럼 몸의 끝부분, 의학, 용어로 말초 부위라고 하는 곳들은 혈액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따뜻한 피가 손발 끝까지 충분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반응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혈관은 원래 탄력이 있어서 필요할 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탄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거든요.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게다가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잖아요. 어깨를 올리고 몸을 웅크리고 움직임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지 않게 돼요. 평소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줘요.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고 실내에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물을 덜 마시는 것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여름에는 땀도 나고 목도 마르니까 물을 자주 찾게 되는데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껴서 수분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 혈액의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서 겨울철 손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저린 느낌까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추위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일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손과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중력의 영향도 받고요. 발의 경우 심장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이런 이유들이 모두 겹쳐서 겨울이 되면 손발 쪽이 특히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반응하는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다만 이 변화를 잘 이해하고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손발이 저린 느낌이 드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림이라는 건 단순히 차가운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때로는 쥐가 날 것 같은 불편함까지 느껴지죠.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건 신경과 혈액순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발 끝에는 아주 작은 신경들이 촘촘하게 퍼져 있어요. 이 신경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걸 공급해주는 게 바로 혈액이에요. 그런데 추운 환경에서 혈관이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 끝까지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신경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도 함께 줄어들어요. 신경은 이 상태가 되면 정상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리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잘 흐르려면 전선이 깨끗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신경도 비슷해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신경이 제대로 된 신호를 뇌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뇌에서는 이상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그걸 찌릿함이나 저림으로 느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추위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도 긴장하게 돼요. 손이나 발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꽉 수축하면서 그 안을 지나가는 신경을 살짝 누를 수 있어요. 이것도 저림을 느끼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예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린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촉각이나 온도를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만졌을 때 감각이 무뎌지거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시적인 혈액순환 감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저림이 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이 추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장기부터 챙기고 손발은 잠시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물론 모든 저림이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만약 따뜻한 곳에 가도 계속 저리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한쪽만 유독 심하게 저리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겨울철 손발 저림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 저림은 우리 몸이 추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신경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추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겨울 손발 저림을 더 느끼게 만드는 습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바꿔도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먼저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날씨가 추우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죠. 산책도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는 심장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다리에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낼 때는 종아리 근육이 큰 역할을 해요.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펌프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고 손발이 더 차갑고 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것도 문제예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만 기대거나 다리를 접고 앉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눌리면서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옷차림도 중요해요. 겨울인데도 발목이나 손목을 노출하는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집안에서는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양말을 벗고 계시거나 얇은 옷만 입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목과 발목은 피부 바로 아래에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줘요. 물 섭취가 줄어드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겨울에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요. 걸쭉한 혈액은 좁은 혈관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발 끝까지 혈액이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실내 온도도 영향을 줘요. 난방을 하긴 하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또는 너무 높게 해놓고 환기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내 온도가 너무 낮으면 당연히 손발이 차가워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혈관이 적응하지 못해서 밖에 나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흡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면 겨울에 손발 저림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특히 추운 날씨에는 이 효과가 더 두드러져요. 스트레스나 긴장도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요. 이것도 손발 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가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음식도 관계가 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게 혈압과 혈액순환에 영향을 줘요.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겹치면 겨울 손발 저림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처럼 보여도 다 합쳐지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힘드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습관들이 특정한 질환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생활 방식 때문에 증상을 더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겨울 손발 저림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정리하면서 일상에서 부담 없이 해보실 수 있는 대비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겨울 손발 저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계절성 몸 반응이에요. 우리 몸이 추운 날씨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장기부터 보호하려다 보니 손발 쪽 혈액순환이 조금 줄어들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손목과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은 피부 바로 밑으로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집안에 있을 때도 양말을 신으시고 손목이 드러나지 않는 긴팔 옷을 입으시면 좋아요.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더 신경 써주세요. 얇은 양말이라도 신고 계시는 것과 안 신는 것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답니다. 두 번째는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실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팔을 위아래로 흔들어주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까딱까딱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가능하면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다리를 꼬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실내에서도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집 안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종아리는 다리에 있는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발끝으로 서기를 10번 정도만 해주셔도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잘 안 찾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순환이 더 어려워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점심 먹기 전에 1컵, 저녁에 1컵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손발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저녁에 씻고 나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발바닥을 눌러주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쓸어주듯이만 해도 충분해요. 여섯 번째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난방을 너무 높게 해놓으면 실내의 온도 차이가 커져서 밖에 나갔을 때 몸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기도 중요해요. 하루에 2~3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겨울 손발 저림이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크게 무언가를 바꾸거나 특별한 걸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다만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해봐도 저림이 계속 심해지거나 따뜻하게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한쪽만 유독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저림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불편함이 지속되면 도움을 구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엄마, 아빠, 겨울 저림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올겨울 조금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계절에 맞춰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돼요. 추운 날씨지만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손발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